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공포의 엘리베이터. 여름 휴가 마지막 날,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시다 보니 어느새 술집이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모처럼 만난 게 아쉬워서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기로 했다. 도중에 편의점에 들려서 술을 더 사고 녀석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미안, 엘리베이터 고장이래. 투덜투덜 불평하며 7층에 겨우 도착하여 2차를 시작했다. 기세 좋게 친구네 온 것은 좋았지만 밤새 마시다 보니 친구들은 서서히 잠들기 시작했다. 나도 담배를 하나 피우고 자야겠다 싶었는데 담배가 없다. 남은 친구에게 담배 사러 간다고 하고 방을 나섰다. 술에 취해서인가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중에야 고장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움직이고 있어서 그대로 탔다. 아무 문제 없이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휴대폰으로 전화하려 했지만 방에 두고 온 것 같다. 인터폰을 들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역시 고장났던 건가. 포기하고 내 힘으로 탈출해야 했다. 온 힘을 다해 문을 열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로 나갈 수 있을까? 천장을 쳐다보니 위로 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탈출구가 보인다. 문제는 손이 닿지 않는다는 점. 열릴지도 의문이다. 낑낑대며 탈출구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탈출구가 반쯤 열렸다. 위를 쳐다보니 남자가 틈새로 발을 뻗고 있는 게 보였다. 구조대원이 온 것 같아 기뻤지만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뒤로 주춤했다. 남자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로 머리 한쪽은 어딘가에 크게 부딪힌 것처럼 함몰되어 있었다. 분명 산 사람이 아니다. 남자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필사적으로 날 잡으려 팔을 휘저었다. 탈출구를 닫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었다. 낑낑거리며 겨우 탈출구를 밀어 남자를 밀어냈다. 남자가 탈출구를 열어달라며 위에서 두드려댔다. 도망칠 장소가 없어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갑자기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다. 서비스 센터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살았다. 간신히 일어나서 대답했다. 다쳤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하자만 밖에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심해진다. 침착하세요. 안의 상황은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가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빨리 오지 않으면 남자가 안으로 들어올지 모른다. 점점 두들기는 소리가 커진다.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2명이죠. 발밑을 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한 명이 발로 엘리베이터를 쿵쿵 차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 얼굴을 보며 괜찮냐고 말하고 있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출되었고 복도에 잠시 누웠다. 친구들이 날 걱정스럽게 쳐다본다. 그보다 꼬마애는 어떻게 되었어?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기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CCTV에는 너랑 어떤 아줌마랑 둘이 갇혀 있었다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줌마는 없어졌다고. 곧바로 일어나 CCTV를 확인해 보았다. 모니터에는 인터폰을 향하여 말하는 나와 내 뒤에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발밑은 사각지대라 모니터엔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친구가 이사할 적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잘 나니 타지 말라는 것. 소문에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로 한 가족이 죽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까지 이렇게 셋이었다고 한다. 그 후 엘리베이터에 나타난다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고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식탁. 일본에서 신문 배달하며 유학 생활을 할 적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신문 배달하고 받는 월급을 아껴 쓰면서 학비를 대며 공부했었죠. 배달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누군가 버리려고 폐기 처리 스티커가 붙어있는 식탁이 있었죠. 마침 식탁이 필요했던 저는 아침이라 사람도 없겠다 싶어 얼른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살던 일본인도 좋아라 하더군요.
물론 저는 자존심이 있어 어디서 구해왔다고만 말했죠.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지껏 귀신을 본 적도 없거니와 믿지도 않고 가위에 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꾸 자다 깨고 했는데 제가 사는 집은 투룸이라 일본인 야마모토의 방하고 제 방이 마주보게 되어 있었죠. 더워서 문을 열어둔 문 밖으로 어떤 형상이 야마모토의 방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야마모토가 목이 말라 물이라도 마시려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야마모토보다 키가 훨씬 크고 그 형상의 실루엣이 도저히 남자라고 생각되지 않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계추가 규칙적으로 까딱까딱거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형상도 규칙적으로 야마모토의 방을 까딱까딱거리며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도둑인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몸에 이상한 느낌이 와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때 딱 알아챘어요. 한 번도 눌려본 적은 없지만 어디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던 바로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요. 지금이야 그때는 기분 더러웠지라면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오지, 눈도 안 감기지,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지지.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그 귀신이 야마모토의 방을 보다가 갑자기 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어요.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을 봤으니 말이죠. 3초 정도 저를 보면서 몸 전체를 까딱까딱 하다가 잡아먹을 듯이 저를 향해 양팔을 휘적거리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얼굴을 딱 맞대고 제 눈을 향해 노려보는데 그때 숨소리가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네요. 아무튼 저는 눈을 감으려고 하고 고개를 돌리려고도 하고 발버둥 치면서 어버버거리는 와중에 가위가 딱 풀리는 것입니다. 풀리는 순간에 지금 내가 꿈에서 깨어난 건지 아직도 꿈속인지 모를 기분에 몸에 덮고 있던 얇은 이불을 얼굴 전체까지 확 뒤집어 썼어요.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식은땀은 기오듯 나고 머리는 멍했죠. 갑자기 이불에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지더니 손바닥이나 손방망이 같은 걸로 수십 명이 제 이불을 투닥투닥 거리더라고요. 물론 아프진 않았는데 그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때마침 자명종에 알람 소리가 났는데 알람 소리가 나는 동시에 수십 명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더군요. 정신이 들고 조심스럽게 이불에 얼굴을 빼꼼 내밀었는데 다행히도 야마모토가 일어나서 불을 켜는 겁니다.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그때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나가려는 그 순간까지도 제 방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귀신이 거기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을까봐요. 덜덜거리는 몸으로 신발을 신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일을 마치고 같이 야마모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었죠. 사실 그거 주워 온 거라고 말이죠. 그 뒤로 어제 저녁에 귀신을 봤다면서 그때의 상황을 말했어요. 야마모토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테이블 가져오기 며칠 전에 그 집 앞에 앰뷸런스하고 경찰차가 있는 것을 봤었는데 그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내다 버렸죠. 끝난 줄 알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그 이후로 가위에 눌리고 있습니다. 귀신은 보지 않지만 가위에 눌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